전국 모든 초중고생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속뜻이 머니! MBC 공부가 머니를 통해서 많은 인사드렸던 이병훈 소장이고요. 안녕하세요. 아이셋 키우고 있는 유리수나입니다. 자충우들 초등학생 3명이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3명. 오늘의 또 이 방송이 기대되네요. 학부모 1000명. 1000명으로부터, 1000분으로부터 받은 국어 공부와 어휘에 관련된 질문들을 엄선해가지고 10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네. 어휘를 인터넷 사전으로 편하게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굳이 종이 사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뭐 인터넷 사전이라든지 뭐 전자사전 등을 통해서 그 의미를 딱 찾아 들어가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죠. 빠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꼭 공부에 있어서 효율성만이 다는 아니다. 그 단어의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비슷한 단어들의 의미도 좀 찾아보고 그 단어에 관련된 정보도 충분히 읽어보려면 종이사전을 사용하는 것이 월등하게 공부 효과 면에서는 좋다라는 게 예전부터 제가 공부법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네. 아이가 갑자기 모르는 단어를 엄마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딱 설명해주기 어려운 걸 갑자기 물어볼 때 있어요. 답안사에다가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처음 들었을 때 다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일. 네. 마늘따라고 보통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다는 다과의 다. 왜요? 차. 티? 마시는? 티. 네. 그 다예요. 네. 반은 뭘 것 같으세요? 햇반의 반, 밥 반입니다. 밥 반. 진짜죠? 의외죠. 네. 그래서 이게 차 마시고 밥 먹듯이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뜻이 다반사예요. 근데 이런 단어를 자녀분이 엄마 다반사가 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죠?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많이 늘 일어나는 일이야. 많이 일어나는 네네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차 마시고 밥 먹듯이 늘상 있는 일이야라는 그 내재적인 의미는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알려면 사전을 찾아봐라. 찾아봐야겠네요. 또. 제가 공부가 머니에서도 국어사전을 꼭 식탁에 놓고 함께 부모님과 찾아보는 걸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런 거. 내가 아는 단어는 물론 설명을 해주겠지만 네. 정확한 의미를 내가 모른다라면은 부모님이 사전을 같이 찾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최고가 되겠습니다. 사회나 과학을 공부할 때요. 용어나 어휘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초등학교 말만 돼도요. 네. 사회나 과학에서 나오는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익숙치 않고 자주 쓰지 않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중고등학교 가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런 사회나 과학을 우리가 용어나 어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늘 이거를 암기 과목이라고 여기고 있죠. 근데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럼 네. 암기할 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암기가 지나가고 나면 망각이 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공부 효과가 떨어지죠. 그렇죠. 늘 외워야 되는 과목이요, 재미없는 과목이요, 지나고 나면 끝인 과목으로 공부를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찌 버틸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수능이라는 큰 그렇죠. 산이 남아있어서 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회나 과학에서 배우는 용어는 항상 의문을 품고 찾아보고 그 용어나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그게 쌓여서 나중에 공부하기도 편하고 공부 효과도 좋고 그 용어의 의미를 나만 찾아가지고 이해했을 때의 희열 같은 것들도 느낄 수 있거든요. 지구과학 시간에 바다의 깊이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온 약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은 무슨 약일까요? 약하다 뭐 이런 약? 약하다는 의미처럼 생각하죠. 근데 무슨 수온이 약하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고 그냥 수온 약층이라고 외워요. 여기서의 약은 약하다가 아니라 뛸 약입니다. 도약? 거기서의 약이라서 수온이 많이 뛴다라는 의미가 이미 용어 자체에 들어있어요. 이걸 알고 찾아본 아이는 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네. 이 어휘의 속에 내재된 속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이 어휘의 의미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부 효과에도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공부가 머니에서도 사실 많은 학생들 자기 유형의 스타일에 맞는 교재 같은 것들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정말로 사전을 찾아봤을 때 어떤 사전이 가장 좋은가를 찾아봤을 때 이 사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속뜻 사전이었거든요. 그거 제가 추천했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용도의 사전을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근데 대부분 한쪽 스타일로 많이 써져 있고 반대쪽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써져 있던 책은 딱 속뜻 사전 하나였습니다. 다른 예가 없었고 낱말의 속뜻까지 자세하게 풀어진 사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속뜻풀이 초등 국어사전이라고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이 너무 예뻐요. 여기 막 별도 보이고 블링블링하고 네. 되게 애들 선물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별 반짝반짝. 네. 예쁘고요. 네. 보이나요? 선물로 주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네, 좋아하겠어요.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여학생들 너무 예쁘다고 할 것 같은데요. 속뜻이 무슨 말이야? 속뜻. 마음속 깊이 담긴 뜻이래요. 그리고 낱말에 쓰인 낱낱 글자 속에
담긴 뜻 이렇게 돼 있네요. 악어라든지 뱀이라든지 거북이 같은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파충류라고 하거든요. 파충류라는 단어에는 3개의 힌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으세요? 파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파는 모르겠고. 충은 벌레충. 벌레고. 류는 종류할 때 그런 류. 네. 그러면은 속뜻사전 한번 찾아볼까요? 기어다닐 파, 벌레충. 기어다니는 벌레. 종류. 종류. 그게 이제 파충류인 거죠. 그렇죠. 제가 네이버에 사실은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거기서는 그냥 파충강에 그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딱 돼 있고 말았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꼬맹이가 찾아보면 모를 것 같아요. 파충류인데 네네. 파충강 동물 이른다 하면은 뭐. 네.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를 것 같아요. 잠깐 근데 네. 이 파가 기어다닌다는 의미예요? 네. 뭐 기어다닐 파, 네. 벌레충, 무리류. 그러니까 3가지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의미 힌트, 내부의 속뜻을 알면은 파충류란 걸 딱 떠올렸을 때 기어다니는 모양으로 움직이는 어떤 동물의 종류구나라는 게 맞아요. 이제 딱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요 책은 그렇다 치고 요거는 뭐죠, 요거? 중학생 이상이 된다 그러면 큰 사전, 7만 단어 정도 된 속뜻 사전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초등학생은 이제 3만 단어 정도 수록된 요 작은 초등학생용 사전을 추천드리는데, 네. 이것만 잘 아셔도 3만 단어 수준만 잘 아셔도 충분하지 않겠냐? 부록 목차가 9가지나 있어요. 9가지. 네, 9가지. 속담도 있고요. 관용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화 고사성어가 있어요. 네, 50가지.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만화로 고사성어를 만화로 이렇게 해놨어요. 네. 학생들이 또 만화라면 또 엄청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만화로 고사성어가 쭉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롭게 뭔가를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는 데 도움되게 구성한 책이 사실은 없어요. 네네. 대부분은 이제 텍스트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학습용으로 뭔가 사전을 사용한다면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아이가 사전 잘 찾아봤었는데 요즘에 급하게 찾고자 네이버를 이용해요. 다시 사전 찾을 수 있게 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곳에 엄마랑 같이 식탁에서 매일 찾는 훈련. 식탁 괜찮네요. 저 사실은 물어보면 식탁에 없으니까 다시 거실로 뛰어가기 귀찮아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식탁 괜찮네. 네, 근데 사용법에 관련돼서 우리가 팁을 하나 좋은 거 드리려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사전에 봤던 우리 속도 사전에 요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죠? 네. 요렇게. 이렇게? 여기 있는 이렇게. 사전을 보면. 이게 뭐냐면 뭐죠? 뭔가 막 붙여놨어요. 이게 네네네. 이제 포스트잇을 막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마치 자기가 찾아본 단어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니까 네네네. 이게 마치 국화꽃처럼. 국화꽃. 그렇죠? 네. 속뜻 사전을 우리가 찾아보다가 네. 자녀분들과 함께 찾아보다가 찾아낸 단어는 동그라미 치고 그 페이지에 포스트잇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꽃잎처럼 달아놓으면은 꽃잎 달기. 어휘력 확장 효과가 굉장히 좋고 네, 또 네. 네이버나 다음에서 포털에서도 이걸 검색해 보시면 꽃잎 달기 놀이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짜잔. 사실은 유리스마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정말 이렇게 예쁜 꽃잎 같죠? 네. 대단합니다. 네, 꽃잎 달기 놀이. 3명의 유리가 네, 붙여준. 우리 유리들. 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포스트잇 사러 가자! 이런 분들 있으시고, 나도 저거 해볼래요. 방금 구매했어요. 홈쇼핑처럼 빨려 들어가. 포스트잇 구매 각. 아이가 사전을 읽더니 아이가 해보고 싶다고 네. 하고 있어요. 오, 좋습니다. 2권 사서 엄마랑 누가 먼저 찾고 이야기하는 게임에도, 이거. 너덜너덜 할 때까지 활용하고 싶네요. 맞죠, 맞죠. 네네네. 사전은 너덜너덜 할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전이 네. 이렇게 자주 찾다 보면 여기가 까매지고 손때가 붙고 여기 손때도 붙고 그렇죠. 네. 여기 좀 접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자애들은 특히 이런 거 괜히 주면은 또 여기다 또 물을 붙여. 그래서 이게 쭈글쭈글해지기도. 네. 국물도 사전은 붓고. 그렇게 보는 책입니다. 사전을 무슨 진짜 신주단지처럼 보시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항상 찾아보고 침도 흘리기도 하고 물에 젖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늘 찾아보고 동그라미 치고 꽃잎도 붙이고 네네네. 해서 이 사전이 정말 나달나달해질도록 만약에 공부한다면 저는 아이들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공부에 있어서 맞아. 그걸 하지 않은 친구들과 형격하게 다른 그 속뜻을 알고 영어나 개념의 이해를 파악해서 훨씬 더 좋은 공부 효과를 반드시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초등 국어 사전인데 속뜻 사전은 꼭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전들은 이제 데피니션 정의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그 네. 속뜻까지 잘 풀어져 있는 사전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네, 네. 그래서 속뜻 사전은 학습용으로 쓴다면 저는 속뜻 사전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
라고 강추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좀 자기 사전을 가지고 속 시원하게 공부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네. 속뜻이 풀이된 국어 사전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 나오지 않겠느냐. 많이 나오겠죠? 네,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속뜻 사전을 이렇게 오늘 추천까지 드리고 방송에서도 아무런 그런 이해관계 없이도 이걸 쓰신 교수님의 어떤 피와 땀 같은 것들이 잘 배어 있어서 추천을 드렸고요. 이 코로나19 시대의 가정학습 중요도가 매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하루나 한 달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게 1년, 2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어떻게 공부시켰느냐가 큰 차이를 불러올 것 같아요. 네. 전 과목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정교사 역할, 그리고 엄마를 대신해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교재로서 저는 이 속뜻 사전이 선물이자 보배가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유리스마님 같이 진행했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3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속도사전 찾고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들게 하네요. 이미 방송 전부터 사실 집에 있으셨잖아요. 네, 사실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